이것이 수소기체 방정관입니다. 지금 앞에 스탠드에 있는 것이 간이 분광기고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유도 코일이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압이 발생되면 수소기체 방정관 안에서 수소기체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제 들뜬 상태가 되었다가 빛에너지를 내놓게 되면 이 분광기의 슬릿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슬릿에서 빛이 들어오고 이것이 분광기를 통해서 선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면 656, 486에서 두 개의 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수소기체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스펙트럼이 나온다면 헬륨의 경우에는 또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서 이 스펙트럼을 원소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빛의 파장이 나오잖아요. 그 빛의 파장을 통해서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추정할 수가 있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 원자의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화면은 회절격자 필름을 통해서 본 수소기체의 방정관인데요. 우리가 분광기를 통하지 않아도 회절격자 필름이 분광기의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그 민트 색깔이나 아니면 붉은색의 그 선 스펙트럼을 쉽게 관찰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헬륨입니다. 수소보다 약간 빛깔이 좀 더 진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광기나 또는 회절격자 필름으로 보게 되면 수소하고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제 파장의 영역이 달라요. 아까와 같이 민트 색깔이 보이고 또 붉은 색깔이 보이지만 노란색에서 선이 하나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헬륨의 경우에는 수소랑 비슷하면서 하나가 더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그 스펙트럼의 위치도 사실 다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그 파란 색깔 쪽에서도 선 스펙트럼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헬륨의 그 분광기에서의 모습인데 선명한 4개의 선이 보이죠? 붉은색, 노란색, 그다음에 하늘색, 보라색 이렇게 수소하고 그 헬륨의 경우에는 전자 하나의 차이로 이렇게 다양한 또 다른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뒤이어서 아르곤이 나오는데요. 아르곤의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찰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푸른빛이기 때문에 푸른 색깔 영역에서의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원자 번호 10번 네온의 그 방정관에서의 모습을 볼게요. 네온은 역시 우리가 네온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고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 스펙트럼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래서 슬릿에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한 도저히 분석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서 우리가 그 화려함에 압도당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수소, 그 다음에 헬륨,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네온을 보면 원소마다 그 선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그리고 감히 우리가 네온을 분석하기가 두려운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수소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펙트럼을 보면서 아시게 될 거예요. 수소 기체 방정관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수소기체 방정관에는 진공관 안에 수소기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수소기체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이 수소기체의 결합의 일부가 끊어지면서 들뜬 상태가 됩니다. 들뜬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빛을 방출하게 돼요. 이러한 장치가 되겠고 이 빛이
굉장히 라벤더 색깔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분광기로 보게 되면 슬릿을 통과한 빛이 상에 맺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멀리서 봐도 두 개의 선명한 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이고, 두 번째가 48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41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이라고 이렇게 여기에 세 가지 정도가 보이면은 적절한데 410까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죠? 이러한 선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것은,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잖아요. 그것은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 준위조차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광기로 보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것을 회줄 필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65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선이 보이죠. 그리고 486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선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잘 보니까 여기에 선생님이 우기는 게 아니고 41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빛도 보이는 듯 합니다. 이렇게 양쪽 편에 마찬가지로 656, 그 다음에 486,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가 410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뒤이어서 헬륨에 대해서 볼게요. 자, 헬륨과 수소를 보시면 헬륨의 경우에는 선이 4개가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수소보다 좀 더 색깔이 짙고 약간 더 붉은빛이 많이 도는, 붉은빛이 더 많이 돌고 이렇게 좀 더 색이 선명해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보니까 하나, 그죠? 둘, 셋, 4개의 선이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랑 언뜻 보면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수소에서는 요 선을 볼 수가 없죠. 그쵸? 그리고 요것도 이제 잘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이 잘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편광 필름을 통해서 보면 이게 붉은색, 노란색, 민트색, 보라색이 이렇게 4개가 선명하게 보여서 아하, 이것이 헬륨과 수소를 구분짓는 특정적인 그 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헬륨이고, 그 다음의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것은 네온이었어요. 네온은 그 네온사인이라는 그 명성만큼이나 붉고 태양처럼 이렇게 빛났습니다. 네온의 경우에는 슬릿을 통해서 볼 때 너무 눈이 부셔서 이것을 좀 슬릿을 최대한으로 작게 해서 보았었습니다. 선 스펙트럼의 종류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을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선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헌을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온의 경우에는 이 초록 색깔도 이렇게 보이지만 이 파란색 쪽은 잘 관찰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초록색은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여기에. 그리고 요 부분이 마치 카피한 듯이 똑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똑같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봤던 헬륨의 경우에는 붉은색, 노란색, 그 다음에 요것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짙게 보였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좀 짙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메뉴에 있는 수소를 볼까요? 수소는 이렇게 붉은색이 하나 있었고, 요 민트색이 하나 있었고, 여기는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은
평평하게 딱 하나라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는 두 개가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보였었던 그러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 그 다음에 헬륨, 네온의 그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고요. 자,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델타 E는 이 나중의 거에서 이 처음의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붉은색의 경우에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로 오는 거예요. 붉은색의 경우에는 원자에 핵이 있고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전자껍질로 오는 빛은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N 두 번째, N 세 번째와 관련된 요 빛이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요 빛이 여러분들 눈에 이제 붉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빛은 3의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그죠? 킬로줄 빼기 처음에 세 번째 있었잖아요.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킬로줄 퍼몰. 그래서 여기 다 퍼몰이 들어가 있어요. 퍼몰. 선생님이 방금 무슨 식을 쓴 거냐면 보어는 각각의 전자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수소의 경우에 계산했었는데 1312 킬로줄 퍼 몰에 해당하는 값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세 번째 전자껍질은 여기다 3의 제곱을 집어넣고 두 번째 전자껍질은 2의 제곱을 집어넣어서 나중에 2에 왔으니까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했고 얘는 3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어요. 1312 나누기 2의 제곱 4. 그 다음에 1312 나누기 3의 제곱 9. 그러면 145.7이잖아요. 그래서 328에서 145.7을 떼면 182.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182.3 킬로줄 퍼 몰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부호가 뭐냐면 이 뒤에가 여기가 더하기고요. 여기가 빼기라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의 의미는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의 식을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얘는 H 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뮤는 진동수예요. H는 플랑크 상수고요. H 람다분의 C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요 식과 이제 연관 짓기 위해서 요 182.3을 이제 그 마이너스를 떼고 에너지의 크기만 볼게요. 곱하기 10의 3승줄. 그죠? 그 킬로니까. 그리고 여기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눌 거예요. 개로. 왜냐면 얘가 개퍼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퍼몰 되면은 몰이 지워져요. 그래서 줄 퍼 개가 남게 되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10의 마이너스 34승이 저기 그 플랑크 상수입니다. 줄점 세크예요. 줄점 세크. 그리고 C는 빛의 속도거든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그러면 이제 세크 없어졌다. 그지? 세크 없어졌어요. 자, 그리고 람다는 이제 람다니까 X가 되겠죠.
파장을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구할 거예요. 요거를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람다만 남겨놓으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점 세크가 됐고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됐고 쭉 해갖고 여기에 182.3 곱하기 10의 3승 줄 퍼 몰이 됐고 그리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위로 올라가겠네요. 6.02 곱하기 10의 23승 걔는 위로 올라가겠죠? 개퍼몰. 자, 단위 좀 정리할게요. 줄줄 없어졌고 그리고 세크 없어졌고 퍼몰 없어졌고 그래서 얘 단위는 미터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 요게 10의 8승이고 요게 10의 23승이니까 얘네 둘이 합쳐서 31승이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34승 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인데 여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가 되고 요 앞에 것들 이제 숫자 계산할게요. 6.626 곱하기 3 곱하기 6.02 나누기 182.3 띵! 0.656 0.656 156을 빼버리면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가 돼서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는 말이에요. 이것이 나노미터예요. 그래서 656 나노미터가 1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딱 맞죠? 그래서 수소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설명해 봤습니다.